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역시 여야 정치권 어제부터 옥신각신 힘겨루기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 죽고 나 살자라네요. 또 야권에서는 호남 향후회가 과연 태풍의 힘을 발휘할지 그냥 차자 속 거품에 그칠지에 대한 논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남희 차장 나오셨는데 계속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까지도 계속 여야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 선거구 긋는 문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농어촌 살리자는 거는 국가 다 추진했던 건데 반드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는데 적극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려요.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합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12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 위에 어떤 사항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밖에는 이렇게 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자, 천상길 차장,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체로 말을 못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결렬 났다. 여기까지가 정리된 거죠. 어제도 9시부터 11시 넘게까지 선거구 획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늘도 낮에 만났지만 결론을 못 냈고 이제 시한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과연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의견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큰 부분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네. 타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일단 시골, 그러니까 농촌 지역 부분에선 영호남 지역에 네. 거의 동수로 좀 줄이자. 어쨌든 사람 수가 줄기 때문에 거긴 네. 좀 줄여야 되는데 영호남을 같은 수로 줄이자. 그리고 요 정도까지는 모아졌는데 과연 얼마나 줄이고 네. 비례대표를 그러면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지역구를 늘리자. 네. 여기서는 그럼 비례대표를 줄여야 되는데 요 야당에서는 비례대표 못 줄인다. 이게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타결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 지금의 국회는 300명이죠. 그런데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 조정하다가 어려우니까 숫자를 좀 늘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인가요? 정말 여야 정치권에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떤가요? 지금 그 야당에서는 도저히 그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농촌 지역구 문제가 걸려서 또 비례대표는 야당이 또 줄일 수 없다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특히 야당 쪽에서 그러면 현행 네. 300석의 1% 한 3석 정도 늘려서 네. 이걸 해결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밑타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네. 공식적으로 국민들의 지난번 여론에서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도 만일에 네. 야당이 강하게 이걸 요구하면 이거 한번 고려해 볼 것도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헌법상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을 둔다고 해서 뭐 물론 200명 이상이니까 500명 둬도 법 조문은 어기는 것 아닙니다만 헌법 정신이 300명은 넘기지 말라로 그동안 쭉 해석을 해왔는데 야금야금 하다 이제 303명, 304명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우선 헌법 정신을 사실상 어기기 때문에 실제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계십니다. 네. 때문에 만일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슨 헌법소원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헌법 소송을 내게 되면 이 부분이 헌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보다는 정치적으로 네. 아마 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전해드렸듯이 이탈리아의 경우는 네. 315명의 물론 양원제입니다만 그 상원을 확 줄여서 100명으로 네. 확 줄이는 이러한 대폭적인 의석수 감소를 취했는데 네. 반면에 한국의 국회는 뭘 잘한 일이 있다고 의석수를 네. 오히려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네. 늘리느냐. 아마 이런 강력한 저항과 정치적 여론을 여야 지도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누가 이거 늘리자고 했느냐. 네. 책임자에 대해서 강력한 아마 지탄과 소환 운동 네. 이런 것이 잇따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어제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이 299명을 꼭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19대 국회만큼은 예외적으로 세종시 때문에 한 명 늘려서 300명으로 두자 그랬거든요. 그게 2012년 총선 직전의 합의였는데 그 음성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국회의원도 우리가 그때 이번만 300명으로 늘리지 다시 299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246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54인으로 하고 제19대 국회에 한하여 세종특별시 자치구 선거구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당시 뭐 정계특위 또 당시 여야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당시 다 책임지고 했던 일들이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네요. 네. 저것이 분명히 돼 있듯이 네. 세종특별시가 늘어나는 관계로 요번 19대 국회에 한해서라고 분명히 그 여야가 약속했고 또 부칙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는 20대에서는 290석으로 돌아가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젯밤에 나왔던 그리고 기자들이요. 그 여야 대표들에게 303명까지 늘린다. 이런 얘기가 논의된다면서 했더니 크게 부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뭔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눈치, 언론의 눈치를 좀 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번 금요일까지 다 끝내야 되잖아요.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국회에서 말하자면 선거구 획정안을 다 해서 본회의까지 의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이번 13일인데 네. 선거 D-5개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난 16, 17, 18대에도 보면 네. 이 시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다 그 선거 거의 2개월 가까이까지 코밋까지 가서 떼밀려서 여야가 급하게 해서 막판에 막 두드렸는데 네. 아마 이번에도 그런 꼴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특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연말까지도 타결이 안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의 그 선거구는 그 2대1로 맞추라. 네. 만일에 올 연말까지 안 되면 기존 선거구는 무효다. 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연말까지 안 되면 선거구가 전혀 없는 링 위에서 선거 준비가 이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엄청난 아마 비판을 국회가 받게 될 겁니다. 자,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단 내일 오후에 본회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에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논의 과정,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과정 세밀히 보고요. 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남희 차장과 함께 야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수세에 좀 몰려 있었는데 내일 박지원 대표를 만나러 간다면서요. 네,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만나자고 했는데 화답이 온 거고요. 네. 내일 오전 11시쯤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당내 특히 호남 민심에 대해서 아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문 대표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 지난 전당대회 때 정말 박빙의 승부를 겨뤘던 경쟁자이기도 하고 또 네. 김대중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여러 가지로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박 의원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난 추석 때 그 네. 광주와 호남을 다녀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호남 민심이 나에게 비판적인 것,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중심의 당 운영에 비판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호남의 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고 얘기했거든요. 지난 9월 중순에 한 네. 인터뷰에서 저런 말을 했는데요. 그 뒤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상부의 정치 유지층의 민심이 나쁘면 바닥 민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그 호남에도 그러니까 정치 관련이 깊으신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그냥 밑바닥 정서를 보면 나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하지만 문 대표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호남 지역 의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어쨌건 그 호남을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되어 있는 이제 박지원 의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 같은데 야권 내에서 호남표의 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죠. 심지어는요, 기억하시나요? 작년 여름에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경선했잖아요. 그때도 새누리당 후보들도 서울시의 호남 향후의 행사에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표가 막강하기 때문인데 그 당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정문민 후보님께서 이 광주 전남 상무에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명예 목포 시민이고요. 예. 명예 전라북도 도민이에요. 어르신들을 구경하고 지도서리를 만들어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혼잡하게 하시면 표를 더 잃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다들 광주 전남 향후회라고 와서 자기 친소관계를 많이 팔아서 속도 상하시죠? 저희끼리 정한 지역구가 광주 서구입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이고요. 새누리당 후보들도 이제 광주 전남 향후에, 결국 호남 향후에 와서 여러 가지 애정 공세를 펴는데 실제 이 정도로 그 야당 정치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막강하죠. 실제 현재 전국적으로 한 5천 개의 그 호남 향후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읍면동까지 다 이렇게 조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호남세가 강하다 이런 지역구일수록 이 호남 향후회의 영향력이 아주 그 조직력이 강합니다. 특히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같은 그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비노, 비주류 또는 과거 그 김대중 대통령 계열의 구민주계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향수나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그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호남 정서를 이 호남 향후회가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당 오래 취재했던 이제 이남희 시사장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요 그렇게 내일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만나면 뭔가 좀 모종의 의기투합이 돼서 호남 표심이 움직일 거로 기대하는 분들 없죠? 어떻습니까? 두 분을 만나도 항상 뭔가 결론이 안 났다, 뭔가 어정쩡하게 만남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크게 기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문재인 대표가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요, 뭐 김한길 전 대표도 다시 만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비주류 압박들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뭔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어떤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 좀 볼 것이지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관측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통화를 계속 좀 하다 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틀 전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 호남 향후회 중앙회장인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문재인 대표 물러나고 비주류와 호남 사람이 전면에서 선거를 치르면 내년 총선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오늘 저는 정치혁신 2020이라고 해서 비주류 의원들 예전에 또 천정배 의원과 가까웠던 뭐 문병호, 노웅래, 최원식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가까운 송호창 의원까지 비주류 의원 10명이 정치혁신 2020이라는 그런 또 단체를 만들어서 결국 통합전대를 하자. 문재인 대표도 물러났다가 다시 나오고 뭐 박지원 의원도 나오고 당을 나갔던 박주선 의원, 천정배 의원 모아서 통합전대를 치르자. 그래야 우리가 총선 향후에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요. 근데 뭐 어떤 식으로든 갈등보다는 통합하면서 멋있는 승부를 보여주는 것이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선거구 획정 노력 오늘도 무산됐는데 내일이라고 과연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해야 된다는 합의는 있는데요. 안 지켰을 때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조항들 번번이 약속이 어겨지는 것까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